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7개월째 접어들면서 중소기업은 말 그대로 초토화 상황입니다. 공장은 정상적인 가동이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은 눈에 띄게 줄어든 손님 때문에 막막하기만 한데요. 오늘은 이 생존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처지, 이영숙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모색, 극복 방안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참 여러 가지로 바쁘시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지난 7월에 제가 부임을 해서 네. 일단은 기관에 계시는 기관장님들하고 저 일단 낯을 익혔고요. 예. 이제 이번 달 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많이 챙겨보고 있습니다. 요즘 뭐 워낙 좋지 않은 시기라서 네네. 오늘 아주 정확한 분석과 대책들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임기가 네.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네네. 2달 조금 넘으셨네요. 네네. 참 안 좋은 시기에 오셔서 부담감도 좀 있으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어려워서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예. 뭐 지역의 그 어떤 전체적인 기관을 총괄하는 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왔고요. 뭐 많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 울산 오시기 전에 주로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공직을 생활하셨어요. 네네. 어디를 좀 거쳐오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본부를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책을 같이 하고요. 예. 네, 이제 정책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면 각 지방청에서 그거를 손과 발이 돼서 이제 집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경기 지역에 제일 오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지역에 이전에는 바로 서울 지역에 있다가 왔습니다. 서울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 네네. 계신 거 맞죠? 네네. 그 뭐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거나 하시면 네네. 본격적인 얘기 전에 좀 들려주세요. 서울청에서요? 예. 서울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벤처가 굉장히 좀 많이 투자자들도 많고 예. 벤처가 많이 그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라서 거기 제가 이제 경기와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느낀 거는 초기 창업하시는 분이 서울에서 창업을 아주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시면 이제 좀 그 어떤 투자를 이제 경기 지역에다 하십니다. 예. 경기 판교나 이런 데다가 하셔서 옮겨가세요. 그래서 판교나 이제 또 아니면 대전 쪽으로 이제 옮겨를 가시고 그러다 보면 서울은 항상 그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들만 많고요. 건실한 기업들은 뭐 본사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외에는 초창기 창업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도 기업들 참 많잖아요. 경기가 제일 많고요. 예, 경기가 제일 많죠. 그 울산 처음 딱 내려오셨을 때 상황들 뭐 보고 네네. 받기도 하고 이제 알아보셨을 텐데 좀 비교를 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와서 이제 저희 먼저 와 계시던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를 듣기로는 울산 지역은 산업도시 맞는데요. 대기업이 주로 있고 중소기업들은 다 대기업의 하청업체라 그 어떤 자기 스스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적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저희가 많은데 꽤 있습니다. 아니 이제 예. 대부분이 그렇고요. 이제 왜냐하면 그 협력업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기업의 눈치를 보는 거죠. 예, 정확히 판단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예, 자기 예. 개발 자구 노력으로 본인이 혼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업들은 말 그대로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스스로 R&D를 해야 되는데 예. 그 R&D도 대기업에 물어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 의아했고 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의존도가 너무 높잖아요 대기업에 예. 이렇게 어려움이 처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들을 만나면 저희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본인의 아이템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 중소벤처기업청 창업, 경영 안정 지원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구체적으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네. 어떤 일을 좀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한테는 금융이라든가 연구개발 또 인력, 그 판로라든가 수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거에 또
더해서 그 분야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 창업 기업별로 이렇게 기업별로도 세분화해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창업을 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또 뭐 교육이나 경영 지원, 또 재기 지원, 정책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전통 시장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설 현대화라든가 환경 개선, 또 특성화 시장 같은 것도 지원하고 있고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까지요. 네. 네네. 그 요즘 정부의 여러 지원 산업들이 특히나 시기가 시기인지라 많이 늘게 됐잖아요. 네네네. 그 현장의 반응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중기부를 이렇게 거치고 공직 생활을 하면서 예. 나름 정부에서는 많은 지원 사업을 굉장히 이제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체들을 만나면 이렇게 기업 그 소개를 듣다 보면 이러이러한 사업이 참 맞을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예. 대표님의 반응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책을 저희가 많이 만들긴 하지만 기업들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울산 지역에 와서 기관장으로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저희 그 유관기관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 저희 울산 중기청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사전에 다음 달에는 이러한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툴을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소식지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캘린더 형식으로 지원 사업이 언제 시작된다는 거를 이제 만들어서 그 메일링도 하고요. 또 SNS를 통해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나오는 뭐 진통제 역할을 하는 자금 지원도 사실은 내가 먼저 알고 신청을 해야 맞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럼요, 많으니까 그럼요. 네네. 잘 좀 챙겨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 잘 모르시는 것도 홍보를 또 잘 하고 이러면 아실 텐데 네. 좀 개선돼야 할 점들은 없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예. 아무래도 저도 그 정부에 있지만 이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지금과 같이 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긴급 자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예. 그 윗분들이 이제 회의하시고 나서 밑에까지 이렇게 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그 집행을 계획하고 실무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 걸리는데 먼저 언론에 홍보가 딱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은 발표 났는데 왜 여태까지 집행을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계획이 잡히고 대책이 잡히면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중기청 간단한 이야기를 좀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울산 경제 위기가 확산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특히나 힘드신데 현재 울산 중소기업의 처지는 좀 어떤지 파악하신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이제 기업들이 그 수출도 많이 하시는 기업들이 많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그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좀 어렵고 해서 그로 인해서 그 공장의 가동이 줄고 그로 말미암아 또 매출도 많이 줄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코로나19의 로 인해서 비대면이 많이 확장되고 있는데 영세한 기업들은 그 비대면으로 가는 그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거를 갖추는데 굉장히 좀 열악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상 예. 시스템 이런 부분도 다 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비대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그리고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온라인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장이나 소상공인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좀 어두워서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니까 비대면 디지털화를 위한 어떤 사업들 네네. 지원들을 네네. 하시겠다 그런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발표된 7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에 3조가 넘는 금액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렵다는 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분들을 위한 좀 지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시장에는 이제 디지털화를 이제 입히기 위해서 지금 다
못 나오시잖아요. 시장을 예. 보러도 이제 좀 많이 자제를 하시고 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구매가 참 많죠. 온라인 구매가 많아서 이제 뭐 쿠팡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하는 거 외에 예. 시장은 진짜로 좀 손님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장 바우처 지원 사업과 같은 걸로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저희 그 스마트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라고 해서 스마트 상점이라든가 스마트한 그 슈퍼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 스마트화 구체적으로 왜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슈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그 최저임금도 올라서 예. 사장님들이 다 아르바이트생들 다 내보내시고 혼자 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녁 늦게까지 하는 장사는 좀 어려우셔서 미리 닫는데 그 야간에 하는 그런 슈퍼 운영을 그 무인으로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 이건 올해 시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 한 5개 정도를 지금 선정해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전국에 있는데 5개요? 전국에 5개요.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예, 시범으로 해서 이제 예. 잘 되면 내년에 이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울산의 남부의 슈퍼도 그 5곳에 한 곳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요. 그 스마트 그 소공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지금 스마트 공장 하는데 네. 그런 거와 같이 저희가 스마트화로 이제 그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력을 좀 줄이는 네, 스마트 네, 공장화를 네,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네. 그 전통시장 지원도 이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네.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서 가장 좀 힘든 것이 시장인 네. 것 같아요. 변화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력이 아무래도 좀 적잖아요. 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 경영 바우처 사업의 하나로 그 배송 서비스가 이제 예. 저희가 이제 저희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지금은 전화를 하면 그 거기서 운영하는 이제 그 뭐 조그만 그 봉고차 같은 걸로 해서 배송을 해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서 장보기를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그렇죠. 네이버랑 연결이 같이 돼서 MOU를 네이버 해서 예를 들면 예. 그래서 장보기를 하면 그게 이제 뭐 나중에 배송하는 거는 같지만 그 들어오는 경로가 그렇게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포스코에 있는 직원들만이 운영하는 그 폐쇄된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게 있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울산시 내에 있는 그 시장들이 MOU를 해서 거기에 그렇게 네이버를 하는 장보기를 하면 뭐 복지몰 같은 그렇죠. 네. 개념이군요. 네, 그런 걸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중기부에서 그 금년에 요거는 2차 추경 사업 때 진행했던 내용인데요. 예. 그 임대료를 인하한 그 점포가 20% 이상인 전통시장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시장 내에서 이제 안전을 위해서 화재 점검, 화재 그 알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후 전선으로 인해서 이제 화재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노후 전선을 교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뭐 스프링클러와 같이 소방 시설을 확충해주는 이런 사업이 그 지원 내용인데요. 예. 그런 걸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 한 120억의 그 예산으로 45개소를 지원을 했는데 예. 저희 울산시에는 그 성남 프라자라고 거기에 네. 2억 3,400만 원이 이런 안전관리 패키지 사업으로 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좀 금년에 추경으로 급박하게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임대료와 관련한 내용으로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한 거라 저 불행하게도 21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코로나가 계속 지속된다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 상점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공방 또 스마트 슈퍼 같은 거를 좀 더 좀 확충을 해서 내년도에도 더 그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시국엔 총장님 속도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빨리 네네. 좀 네네. 됐으면 좋겠네요. 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중기청의 과제들 또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과거에는 뭐 의사, 뭐 선생님, 연예인 이런 게 많았는데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네.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고 변화에 맞춰서 이런 쪽에 대한 지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련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까? 네, 저희 울산청이 그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요. 예. BNK 경남은행이랑 함께 저희 울산 시민 크리에이터 크루라는 크리에이터 크루 육성 사업을 말도 진행하고 어렵네요. 있습니다. 참. 예, 크리에이터 크루. 네. 예. 이 사업은 그 언택트 소비 문화 확산을 통해서 지금 소비 유통 트렌드 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인 미디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해 보고자 좀 구상을 했고요. 예.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 등을 그 홍보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본 교육은 마쳤고요. 그 기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한 달에 그 영상을 이렇게 한 4편 정도 만들어서 예. 그 멘토를 통해서 또 이제 더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을 받고 있고요. 지금 저희 그 울산 그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100년 가게라는 그게 있는데요. 100년 동안 지속하는 그런 상점을 육성하고자 한 30년 이상 된 그 가게들을 선정해서 현판식도 하고 홍보해드리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가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홍보도 되고 또 이분들이 더 이제 숙련된 그 영상을 만들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고 연말에 이런 분들이 좀 그 한 활동에 대해서 좀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우수 영상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할 계획이니까 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 총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잘 나가는 기업들, 네. IT 기업들 보면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로. 스타트업의 중요성, 뭐 여러분들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참 잘 아실 텐데 이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더 네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 그 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 창업 보육 사업하고요. 그 창업 사업화 사업이랑 투자 지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예. 그 창업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그 창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그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것이 저희 울산 지역 내 6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더 앞으로 확충할 예정이고요. 그 창업 인재를 양성하는 비주쿨이라는 것도 저희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 그런 것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보육은 뭐 이 사업을 저희가 오래도록 해서 다 많이 아시겠지만 대학교나 연구소 등의 그 초기 창업자들한테 공간을 제공해주고 경영이나 기술 같은 걸 자문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 사업화는 그 저희가 그 창업 기업을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패키지가 있는데 예비, 초기, 도약 이렇게 있습니다. 그 예비 창업 패키지는 그 예비 창업자를 말 그대로 대상으로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울산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3년 이내의 그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울산 대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창업 도약 패키지라고 있는데 예. 이거는 창업한 지 3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3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울산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청년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중기부에서 마련한 청년의 그 나이 마지노선이 39세예요. 만 39세. 청년이 39세요. 네네네. 예. 그래서 만 39세 미만의 기업들 그 대표님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창업 3년 이내에 또 이것도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이라고 해서요. 요거는 그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투자 지원이 있는데 그 창업 기업이 그 투자를 받아서 자금 부담 없이 그 사업에 대해서 매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요. 창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그 창업 투자 포럼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자기네들을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설명하는 투자 설명회를 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창업할 때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두려운 게 실패할까 봐잖아요. 네네네. 그 지원을 이렇게 받아서 또는 뭐 자기 돈으로 창업을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정부 사업이 네.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고의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환수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예. 창업할 수 있잖아요.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환수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계속 요즘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 두려움을 없애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실패한 네네. 사람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까? 네, 뭐 어떻습니까? 재기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재기 저희가, 지원. 예, 저희가 예. 하고 있고 또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 다른 품목으로 실패를 하셨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삼아서 말 그대로 사관학교에 굉장히 좀 기업들한테 굉장히 좀 뭐라고 하죠? 타이트하게 교육을 예. 하는 그런 곳이 있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그 청년창업 사관학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자, 대학과 기업이 협력 연계한 사업도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대학하고 중소기업을 연계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전문대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그 중소기업 현장에서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해드리고 그렇게 교육을 받은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채용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의 지원 대상은 기업하고 학생하고 또 대학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한테는 그 수요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 협력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학생들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해주고 또 이수를 하게 되면 그 협력한 기업들한테 바로 졸업과 동시에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업은 참여 대학과 이제 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이런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마친 인재를 이렇게 자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건데 불행하게도 이제 울산 지역에는 대학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은 울산과학대학인데요. 거기에 그 60명의 인력을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 내 기업들, 기관들이 좀 협력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네네. 이런 것도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저희 예. 이제 저희 정보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지금 울산시에서 굉장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로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협의회라든가 위원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서로 모여서 이제 의견도 같이 개진하고 서로 협력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저희가 매년 울산시와 공동으로 울산 중기청에서 채용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올해는 대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한 11월 정도에 지금 온라인 채용 박람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나 뭐 자금 지원 같은 건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보들이 다 네네네. 나와 다 있죠?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다양한 지원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영숙 중소벤처기업총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좀 역점을 두고 네. 나아가야 할 방향들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중기부의 올해 정책 방향이 스마트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이전인 작년 연말에 저희 정책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가 퍼지면서 이게 좀 가속화돼야 된다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한다거나 화상회의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모르기도 하고 자금도 없고 해서 이런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금도 지원을 하고요. 또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를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사업들을 좀 많이 알려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지원도 지원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도 분명 변화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자체하고 좀 같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지금 세상과 많이 달라지고 뭐 여러 지금 WHO에서도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택트 비대면으로 가는 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런 부분들에 저희 중소기업들이 잘 적응해서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중기청이 지속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좀 서포트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울산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뭐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에게 많이 힘드시잖아요. 네네네. 끝으로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제가 울산 중기청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돼서 좀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고요. 또 열심히 또 잘 해서 이끌어 나갈 테니까 저희 울산지방 중소기업청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기부에서 하는 정책의 좀 혜택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그 정책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니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프로그램 뭐 끝인사를 대신하는 선곡의 시간인데 어떤 곡 들고 오셨습니까? 네, 저는 송창식의 우리는이라는 노래를 들고 왔는데요. 송창식의 우리는요. 예. 그 의미가 지금 이런 그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저희 온 국민이 서로 힘 모아서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의미로 그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청장님 중소기업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많이 어려운데 나름의 역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지역 경제 발전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힘들수록 그 타격은 더 크게 다가오지요. 울산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더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